11월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김서연은 5살 딸 소희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소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 이재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오늘은 엄마랑 둘이만 있어.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달랐습니다. 재미는 상냥했고 다정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에 실패한 후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짜증이 늘었고 그 다음에는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밥은?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준비해뒀어요. 서연은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소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 소리에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이 재빨리 소희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옆에서 잠결에도 가끔 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검색하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겠다고, 오빠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그리고 소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손이 떨렸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결심이 공포보다 컸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서연은 재민이 출근한 사이 거실 선반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연은 기록했습니다. 재민의 고함 소리, 물건을 던지는 모습, 서연을 밀치는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소희를 데리고 첫째 오빠 진우의 철물점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네. 진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둘째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 2년쯤 됐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오빠들만 힘들까 봐요. 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너랑 소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 고모네 집 괜찮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소희는 고모 집으로 갔습니다. 고모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우와 도연은 서연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재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남, 들어가도 되겠나?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우리한테 말했어. 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도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택해. 첫 번째,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떠나. 두 번째, 이 영상 들고 경찰서 가. 재미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서연이나 소희한테 연락하지 마. 저녁 고모집에서 서연은 오빠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서류만 받으면 돼. 소희가 옆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시골의 밤하늘은 별이 많았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걸까요?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소희의 마음도 치유해야 했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이혼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쫓아와. 소희는 잠결에 울며 매달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이혼은 끝났잖아요. 이재민이 동네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대. 네가 바람 피워서 집 나갔다고. 그리고 네 친구 미숙이한테도 연락했대. 너 어디 있냐고. 서연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진우가 함께 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경찰관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가정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박지연 경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서연은 준비해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경관은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2년 정도요. 박 경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님 심리 상담 받는 게 좋겠어요. 박 경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에 손으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나래 선생님이에요. 아동 전문 상담사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혼하신 상태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서연은 허탈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어때요? 좋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밤에 소희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경찰도 법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정날의 상담사.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집 마당의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연도 그렇게 버티기로 했습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기로. 화요일 오후 서연은 소희의 손을 잡고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정날의 상담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소희야, 안녕? 여기 장난감이랑 그림 도구가 많아. 같이 놀아볼까? 소희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가 나왔습니다.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검은색이 많았지만 구석에 노란색이 조금 보였습니다. 엄마 나래 선생님이 예뻐. 소희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점점 상담실을 기다렸습니다. 그림의 노란색이 늘어났습니다. 파란색도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만들고 싶어. 그래, 유치원 다시 다녀볼까? 응.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된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단한 앞치마 5개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팔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고모집 창고를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희망 공방. 어느 날 낯선 여성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앞치마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치수를 재면서 여성의 손을 봤습니다.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겪었거든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혼자서는 못했어요. 도움을 청했죠. 서연은 정날의 상담사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공방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날의 상담사와 상의했습니다.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희망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습니다. 공방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교회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목사님이 법률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에 2번 모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희도 달라졌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림에 빨간색, 초록색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배경은 밝은 하늘이었습니다. 무지개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밤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고통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구나. 나눌 수 있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소희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방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봉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도 희망의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을 신고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처음 치고 솜씨가 좋아요.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망의 모임은 이제 지역사회에 알려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정날의 상담사는 여전히 함께했고 교회와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시청에서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서연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모임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봤을 때마다 5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엄마, 나는 나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왜? 나처럼 힘든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서. 나도 엄마처럼 할 거야.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모임이 있었습니다. 12명이 모였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 드디어 일자리 구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축하해요. 다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서연은 소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우리 집 좋아. 소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소희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어 소희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5년 전의 그날을, 카메라를 주문하던 그 새벽을, 떨리는 손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 모든 건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들이 있었고, 나래 선생님이 있었고, 모임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연대의 힘. 서연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망의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내일 모임 몇 시예요? 저도 갈게요. 친구도 데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함께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